네, 그럼 이어서 우리 평행이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평행이동과 그리고 대칭이동 이렇게 두 내용밖에 안 남았어요. 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평행이동 되겠다. 평행이동. 여러분들 교재 324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쌤이 아직 이 프로그램에 좀 익숙치가 않아서 글씨가 그렇게 뭐 썩 이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부탁하고요.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 324쪽에 보면 여기 점의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보죠. 삐걱삐걱하네 벌써. 자, x축, y축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검은색으로 했어야 되는데. 자, 1,1이라는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점을 만약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뭐 3만큼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단순하게 1,1를 x축으로 2만큼 옮긴다. 그러면 x좌표에 2를 더해주고 그러니까 3이 되겠죠. x좌표는.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다 라는 것은 y좌표에 마이너스 3을 더해주면 된다. 지금 그런 설명이에요. 이 설명을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1,1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면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2가 된다. 실제로 그렇죠. 1,1 이 점을 x축으로 2만큼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점이 다다다다다 여기로 오겠죠. 우선 x축으로 2만큼 옮기면.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옮기면 다시 이렇게 3만큼 내려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3, 마이너스 2. 평행 이동한 점이 이렇게 구해진다. 그러니까 우리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이동한 만큼 각각의 좌표에 마이너스 3은 뭐 y좌표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그냥 우리 단순하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점의 평행 이동. 되겠죠? 그래서 점의 평행 이동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오른쪽에 보면 여러분 교재에서는 이제 밑에 있죠? 3번에 도형의 평행 이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도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요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던 원의 방정식, 대표적으로 원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포물선, 2차 함수죠. 포물선도 있고 여기엔 그리고 특이하게 직선도 이 도형이라는 개념에 포함이 돼요. 좀 신기하죠? 직선이 어떻게 도형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은 직선도 어떻게 보면 도형입니다. 네, 이건 뭐 너무 깊은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형을 이동한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원, 포물선, 직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배운 게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도형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이렇게 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쌤이 이런 함수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얘가 지금 y는 equal fx다 라는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y는 equal fx를 만약에 x축으로 쌤이 3만큼 이동시켜 보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색깔을 바꿔서 해볼게요. 자, 3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x축으로 3만큼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죠? 이게 x축 방향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요 점 있죠? 요 점? 요 점의 x좌표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봅시다. 1. 그러면은 x값이 1일 때 y값. y값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만. 조금 이쁘지가 않으니까. 다시. 그러니까 x값이 1일 때 y값. 요 y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x에 1을 넣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f1이 y값이 되는 거죠. 그죠? f1. 되겠어요?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요 점이 요 점도 이동을 하겠죠. x축으로 3만큼.
그럼 이때 x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죠, 그죠? 됩니까, 여기까지? 네. 근데 지금 이 그래프에서 4를 대입했을 때 y값이 쭉쭉쭉쭉 따라가 보면 똑같이 f1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함수는, 이 오른쪽 이 파란 함수는 4를 대입했을 때 f1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4를 넣었을 때, 요 4를 넣었을 때 y값이 f1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y는 equal fx-3이라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x에 요 4를 넣었을 때 어때? 4를 여기다 넣으면 f1이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f1, y값이 f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내용이겠지만 어떤 도형을 x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다. 평행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x-3을 대입한다. 지금 여기 함수에서도 보면은 원래 뭐였어? fx 했잖아. 근데 이 fx가 x축으로 3만큼 이동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fx-3 이렇게 됐잖아. x 대신에 x-3이 들어온 거야. 되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y축으로 어떤 도형을 y축으로 뭐 마이너스 이만큼 이동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y 대신에 네, y 이번엔 플러스 2를 대입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이동한 만큼 빼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2를 빼면은 플러스잖아. 이렇게. 되겠어요? 그 설명이 바로 여기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풀어서 쌤이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면은 자,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어떻다? 점을 평행 이동할 때는 그냥 이동한 만큼 각각의 좌표에 더해주면 된다. 근데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fx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은 x 대신에 x-3을 대입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 가지씩 들어보겠습니다. 점 마이너스 2,3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하시오. 정확히는 평행 이동하면 어떤 점이 되는가? 평행 이동하면 어떤 점이 되겠는가? 네,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이동한 만큼 각각 좌표에 더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3에다 마이너스 4 더해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점의 평행 이동은 이렇게 그냥 이동한 만큼 좌표에 더해주면 된다. 그리고 도형의 평행 이동 예를 하나 들어보죠. 만약에 y는 요거 말고 자, 원을 예로 들어볼게요. 쌤이 원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4. 자, 요런 원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기억나죠?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중심은 어디예요? 잠깐 보충해볼까? 중심은 1,3이죠. 여기를 각각 0으로 만드는 값들이 1,3이잖아. 1, 3. 그게 중심이고. 반지름은 2의 제곱이니까 4가 2의 제곱이니까 반지름은 2이다. 이렇게 우리 배웠었죠? 자, 기억이 잘 안 나면 앞에 인강을 다시 돌려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 원을 자, 이 원을 자, 문제에서는 사실 이 도형을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이거 보면은 바로 원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원을 x축으로 뭐 마이너스 2만큼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그러면 어떤 원의 방정식이 얻어지겠는가? 네, 그러니까 이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이 원이라는 것은 도형이기 때문에 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어떻게? x 플러스 2를 대입해야겠죠. 그죠?
도형은 이동한 만큼 빼줘야 된다고 아까 설명했었죠, 쌤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이니까 y 대신에 뭐를 대입해야겠어요? y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죠. 네.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x 대신에 x 플러스 1을 대입한다. 자, 여기 보시면은 x가 지금 여기 있잖아. 저 x 자리에 x를 치우고 뭐가 들어가? x 플러스 2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 만나서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또 오른쪽에 보면은 y가 이 자리에 있잖아. 근데 y를 치우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y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y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4니까 y 마이너스 4의 제곱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어진 원을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원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점과 도형의 평행 이동을 예시로 좀 들어서 해봤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페이지 326쪽에 필수 예제 1번을 바로 보겠습니다. 네. 1번 먼저 보죠. 평행 이동 xy가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로 이동하는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점 마이너스 2,3이 a, 2로 옮겨질 때 a 마이너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보시면 지금 x, y라는 이거는 뭐냐 하면 말이 좀 꼬이네. 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x, y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지금 이 점이 어떻게 이동한 거냐면 x좌표가 1만큼 더해졌고 y좌표는 뭐 b만큼 뺐고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평행 이동에 의해서 x, y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야. 그럼 지금 우리가 점의 평행 이동이기 때문에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예요? 그죠? 1만큼 이동한 거죠. 점의 평행 이동은 그냥 이동한 만큼 좌표에 더해준다고 했으니까 x에서 x 플러스 1이 됐잖아요. 그리고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한 거냐면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한 거죠. y에서 y 마이너스 b가 되었으니까.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 말하는 평행 이동 요거 x, y가 잠깐만요. x, y가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b가 되는 이 평행 이동은 요 이동을 말하는 거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 이동에 의해서 어떻게 마이너스 2, 3이 뭐가 되었다? 뭐로 옮겨졌다? a, 2로 옮겨졌다. 그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뭐 그런 문제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마이너스 2, 3을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옮겨주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1을 더해주니까.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이동하면 3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게 뭔 거야 지금? 옮겨진 a, 2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a는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3 마이너스 b가 2인 거잖아. 그러니까 b는 1이 되겠네. 그래서 이제 a 마이너스 b를 구하면 마이너스 2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번을 볼게요. 번호를 여기도 썼어야 됐는데 쌤이 아직 프로그램에 익숙치가 않아서 좀 약간 버벅거릴 수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계속해서 5, 마이너스 1을 뭘로 옮겼어? 3, 4로 옮기는 평행 이동에 의하여 그러면 5, 1을 5, 마이너스 1을 3, 4로 옮겼다는 건 어떤 이동인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죠? y축으로는 5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죠? 보이죠? 마이너스 2만큼, y축은 5만큼. 이렇게. 이 이동에 의해서 어떤 점? 1, 마이너스 3이 옮겨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1, 마이너스 3을 네, 요 평행 이동을 적용시켜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자, y축으로는 5만큼이니까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필수 예제 2번 보겠습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4를 뭘로 옮기는? 마이너스 1,1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면은 이 평행이동은 어떤 이동인지를 먼저 파악해 볼까? x축으로 몇만큼 이동한 거죠? 지금 점이잖아, 그치? 점.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되었으니까 x축으로는 2만큼 이동한 거죠, 그쵸? 그리고 y축으로는 몇만큼 이동한 걸까?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게 되겠죠? 지금 4에서 1이 되었으니까. 되겠죠? 이 평행 이동에 의하여 어떻게 된다? 직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2는 0. 이 평행 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이 어디로 옮겨졌다? a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때 뭐 a, b의 값을 구하시오. 뭐 a 플러스 b를 구하시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 도형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만큼 옮겨주면 되겠죠. 근데 쌤이 앞에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직선 역시 뭐다? 도형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도형. 그럼 이거는 도형의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x 대신에 뭘 대입한다?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죠. 도형이니까. 그리고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함수에서 자, x 보이죠? 저 x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x를 치우고 x 마이너스 2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3의 x 마이너스 2 되겠죠? x 대신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온 거야. 그 다음에 요 y 보이시죠? y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y 플러스 3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y 플러스 3. 좀 지워야겠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y 같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네, y 대신에 y 플러스 3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2는 뭐 뒤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써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직선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만큼 이동한 게 얘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럼 전개해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3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9 그리고 2 더하면 마이너스 7는 0. 요게 네, 평행 이동한 직선이 되겠다.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요? a는 3이 되겠죠? 여기 오른쪽 위에 써야겠다. a는 3이 되고 지금 y 개수를 보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거는 뭐 당연히 똑같고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b를 보면은 마이너스 7이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뭐를 구하는 거야?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필수 예제 3번 보겠습니다. 포물선 y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y축의 방향으로 p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x축 위에 있다. 그때 p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먼저 포물선을 보시면 최고창의 개수가 2로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2면은 이 포물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우리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포물선, 그러니까 이참수와 같은 말이죠. 이참수. 쌤은 이참수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항상 문제는
대부분 꼭지점에서 출제가 됩니다. 80%에서 90% 정도는. 그럼 우리는 이 문제도 역시 이제 꼭지점 문제인데 이 포물선을 어떻게 옮겼어요? 여기 밑에 쓸게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p 플러스 2만큼 지금 이동을 했는데 꼭지점이 뭐 x축 위에 있었다 그런 거잖아. 그러면 봐봐. 이 포물선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죠? 근데 그때 그 꼭지점이 어디에 있었다? x축 위에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봅시다. 어떤 포물선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동하면 꼭지점도 그만큼 이동을 하겠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꼭지점도 x축 p, y축으로 p 플러스 이만큼 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이동하기 전에 꼭지점을 한번 구해보겠어요. 이동하기 전에 포물선은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인데 자, 이차 함수에 꼭지점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쌤이 수차례 얘기했었어요.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했죠? 여기 아래다 쓸게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 근데 지금 a가 2고 b가 마이너스 4니까 어떻게 되겠어? 계산하면 1이 되겠죠. 아, 꼭지점의 x좌표는 1이구나. 이렇게 되고 y좌표는 어떻게 구합니까? 1을 포물선에 대입하면 되지. 그럼 y좌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죠? 자, 그럼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2 마이너스 4 플러스 5니까 3 이렇게 구해지겠죠? 1 대입하면? 그러면 꼭지점이 1,3이었는데 x축으로 p만큼 여기 x축으로 아이고 p만큼 y축으로 p 플러스 2만큼 이동하면 이동한 후에는 꼭지점이 뭐가 될까? 그렇지 1 플러스 p 플러스 5가 되겠죠. 왜냐면 꼭지점이라는 것 역시 점이기 때문에 점을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x좌표에 p를 더해주면 되고 그죠? 그리고 y좌표를 p 플러스 2만큼 이동하는 것이니까 3에다가 p 플러스 1을 더하면 p 플러스 5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 포물선의 꼭지점이 어디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x축 위에 있다. 여러분 x축 위에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위에 있다는 것은 y좌표가 0이라는 거예요. 좌표 평면을 살짝 그려보면 자, x축 위에 이런 점이 있다고 하면 이 점은 a,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y좌표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p 플러스 5가 커서가 미안해요. 쌤이 아직 적응이 덜 돼서 요 y좌표 p 플러스 5가 0인 거니까 p가 마이너스 5가 되어야겠죠. 네, 그래서 답은 뭐 p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평행이동. 자, 요 평행이동에 의해서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이 아래에 있는 원으로 옮겨진다. 그때 a,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문제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어떤 원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뭐 2,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반지름은 3이라고 할까? 반지름은 3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원을 쌤이 만약에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뭐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 원이 이동을 하면은 뭐가 되겠어? 똑같이 뭐 원을 이동하면 원이 나오겠죠, 그죠? 어떤 비슷한 뭐 원이 모양이 나오겠지. 자, 어떤 원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옮기면은 중심도 이만큼 움직이겠지, 그지? 되겠어요? 근데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의
점이잖아, 그치? 점. 그러니까 점을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하면 이동한 원의 중심이 나오겠지.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4,0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죠? 그리고 원을 이렇게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해도 반지름기의 길이 3은 어떻게 되겠어? 유지가 되겠죠, 그죠? 반지름은 어차피 얘도 3이라고, 이동해도. 그대로 뭐 들어다가 옮긴 거잖아, 평행 이동.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짚고 그리고 문제를 볼게요. 자, 지금 먼저 주어진 문제, 이제 문제의 평행 이동을 먼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x, y 이거는 점이죠, 그쵸? 점. 이 점이 어디로 옮겨졌어?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4로 옮겨졌어. 그럼 이 평행 이동은 어떤 이동이냐면 x축으로 몇 만큼? 그렇지, 3만큼. y축으로는 마이너스 4만큼 옮긴 평행 이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이동으로 요 이동으로 어떻게 한 거야? 이 원을 옮겼다. 이 원을 옮겼다. 한 번만 쓸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원의 방정식이 뭘로 주어졌어? 일반형으로 주어졌죠.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 바로 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법을 쌤이 설명을 수차례 했습니다. 어떻게 구했었죠? 중심의 x좌표를 2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게 중심의 x좌표고 그 다음에 y계수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 그러면 1이 나오죠. 그게 중심의 y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반지름의 제곱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죠? 반지름의 제곱. 반지름의 제곱 어떻게 구하죠?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한다. 그리고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다. 그리고 빼준다. 뭐를 빼주죠? 빼기가 좀 길어졌네. 뭐를 빼주냐면 원의 방정식의 상수항을 빼준다. 상수항 지금 a잖아. 여기서는 이제 a를 빼주면 뭐가 구해지는 거야? r의 제곱이 구해지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뭐냐면 5-a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쌤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어떤 원을 자, 지금 요 원을 평행 이동했다는 거잖아. 이런 평행 이동에 의해서 옮겼다 그런 얘기잖아. 근데 어떤 원을 평행 이동해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원을 보면 반지름이 몇이야? 지금 여기 우변이 3인 걸로 모아서 반지름이 루트 3이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말은 이 옮겨지기 전에 이 원의 반지름 역시 루트 3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거 되겠어요? 어려운 말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한 R제곱. R제곱은 몇이겠어? 반지름이 루트 3이니까 3이겠죠, 그죠? 음. 그래서 5-a가 3이고 a는 뭐가 된다? 2가 돼야겠구나. 이렇게. a는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b만 구하면 될 텐데 지금 요 원의 중심이 방금 우리가 마이너스 2,1이라는 걸 구했죠. 쌤과 같이 구했죠, 그죠? 근데 이 원을 어떻게 옮겼어?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겼죠. 그러면은 중심도 이만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죠? 중심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옮겨진다고. 그러면 중심을 저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긴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놓치면 안 돼요. 요거 그냥 그대로 더해준 거죠, 그죠? 중심은 점이니까, 그죠? 그럼 이제 평행이동에 의해서 옮겨진 중심이 이제 1, 마이너스 3인 건데 이 중심이 바로 누구? 이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되겠어요? 네, 지금 이 원의 방정식 표준형에서 여기다 쓸게요. 중심을 바로 구해보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b 이렇게 구해지겠죠. 자,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 표준형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0으로 만든 x1, 0으로 만든 y 마이너스 b 요게 바로 그냥 중심의 좌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게 누구랑 같은 거야? 여기 오른쪽에 오면 1, 마이너스 b와 같은 거죠. 자, 지금 x좌표는 1, 1로 같고, 그죠? 요거는 이제 뭐 검산 포인트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y좌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 이 둘이 지금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b는 3이 되겠죠. a는 아까 2로 구했었고, b는 3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의 값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교재 몇 쪽? 330쪽에 대칭이동으로 가볼게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보면 점의 대칭이동 그리고 도형의 대칭이동 이렇게 차례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개괄을 좀 하자면 점의 대칭이동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x축에 대한 대칭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대칭 이런 게 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에 대한 대칭이 있어요. 원점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0,0 이 점에 대한 대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xy 평면을 살짝 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자, xy 평면을 그리고 만약에 자, 쌤이 점을 하나 설정을 할게요. 요쯤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요 점의 좌표가 이제 뭐 3,2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지금 x좌표가 3인 거고 그죠?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y좌표는 2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놓으면 되겠죠. 자, 요 점을 한번 먼저 x축 대칭을 해볼게요. x축 대칭. 자, x축이라는 거 어디 있어? 얘가 지금 x축이잖아요. 자, x축 대칭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냐? 이 점이 쭉 x축을 따라서 내려와서 여기에 찍히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조금 더 아래로 가야겠다. 잠깐만. 자, 요쯤. 지금 보시면은 x축에 대해서 지금 대칭을 했는데 x좌표는 자, 요 점이 이제 x축 대칭한 점이다라고 하면은 대칭 이동을 해도 x좌표 3은 변하지 않죠. 보이죠, 지금? 그래서 이 대칭 이동한 x축 대칭 이동한 이 점의 x좌표도 3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대칭 이동하기 전에 y좌표는 2였죠. y좌표가 2였다면 대칭 이동한 후에는 뭐가 돼야겠어? 그죠? 마이너스 2가 돼야겠죠. 조금 뭐 깐깐하게 설명을 하면은 지금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 거리 요 거리 x축까지의 거리 이 거리랑 지금 일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동하기 전에 y좌표가 2였다면 이동한 후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x축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자, 우리 그러면 어떤 내용을 좀 살펴볼 수가 있냐면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x좌표는 지금 변하지 않잖아. 3에서 3으로. 근데 y좌표는 어때? 부호만 바뀌었죠? 부호만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y좌표의 부호만 살짝 바뀐다는 거야. 부호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보시면 y축 여기 있죠? 이 점을 3,2를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y축을 따라서 반대편에 생기겠지. 이렇게 y축을 딱 지나쳐서 뭐 요쯤에 생길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딱 y축 대칭한 점이 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대칭 이동을 했는데
y좌표는 그대로 2인 걸 알 수 있어요. 대칭 이동한 점이 y좌표는 그대로 2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림에서. 그대로 이렇게 따라왔으니까 y좌표는 변하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동하기 전에 x좌표가 3이었죠. 그럼 이동한 후에는 x좌표가 뭘로 바뀌겠어? 그렇죠. 마이너스 3으로 바뀌겠죠. 뭐 이것도 깐깐하게 설명을 하면은 y축 대칭이니까 이렇게 y축까지의 거리 요만큼 이게 3이잖아 지금. 이거랑 요 길이랑 일치해야 되니까 요것도 지금 거리가 3이 돼야 되니까 x좌표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y축에 대해서 대칭했죠 우리가 지금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했더니 어때? y좌표는 2에서 2 바뀌지 않았어. 근데 지금 x좌표로 보면 3에서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y축에 대칭을 하면은 뭐가 바뀐다? x좌표의 부호만 바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다시 정리하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되겠어요? y좌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x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원점에 대한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원점 대칭. 자 여러분들 원점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가 원점이잖아. 여기 한가운데 0, 0 이곳이 지금 원점이죠. 자, 요 3,2 3,2를 쌤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3,2가 이렇게 원점을 지나쳐서 어디로 생기냐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쳐서 이 위치쯤에 점이 생기겠죠. 되겠어요? 근데 지금 원점 대칭을 해놓고 봤더니 지금 요 점이죠. 별표한 요 점. 원점 대칭은 뭐랑 똑같냐면 자 보세요. 3,2를 먼저 y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마이너스 3,2가 되죠. 보입니까? 이렇게 y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 다시 이 마이너스 3,2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그게 원점 대칭한 점이에요. 사실은. 다시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어떤 개념이 아니라 y축 대칭을 하고 그죠? 그 후에 다시 x축 대칭을 해주면 그게 원점 대칭이에요. 이해되겠어요? 그럼 보세요. 3,2를 y축 대칭하면 마이너스 3,2 x축의 좌표가 바뀌었죠. 그 다음 다시 이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해주면 어떻게 돼? y의 부호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점 대칭이 뭐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y축 대칭을 하고 x축 대칭을 순서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먼저 3,2를 이번에는 3,2를 x축에 대해서 먼저 대칭을 하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2가 됐죠. 그죠? x축 대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y축 대칭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점 대칭은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이렇게 해도 되고 x축에 대칭 이동을 하고 y축 대칭을 해도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y축 대칭, x축 대칭을 모두 해주면 한 번씩 모두 해주면 그게 원점 대칭이다. 되겠죠? 그래서 지금 특징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뭐였어? 여기 3,2였죠. 근데 원점 대칭을 했더니 쭉 원점 대칭을 했더니 뭐가 됐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었죠. 그래서 원점 대칭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 한마디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냐면 x, y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x, y 모두 부호가 바뀐다. 이런 얘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점의 대칭 이동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도형의 대칭 이동 보겠습니다. 교재는 그대로 330쪽. 도형의 대칭 이동. 방금 전에 우리가 점의 대칭 이동을 봤다면 이번엔 도형을 대칭 이동 시켜보는 건데
도형의 대칭 이동은 점의 대칭 이동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방금 내용. 우리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랬죠? 방금 전에 이제 점의 대칭 이동을 배웠죠. 점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Y축에 대칭하면 어떻게 되죠? X의 부호가 바뀐다. 그냥 띡띡 쳐버릴걸. 그 다음에 원점 대칭. 원점 대칭은 어떻게 된다? X,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을 착안해서 도형의 대칭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Y는 fx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 도형을 아니다. 그냥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쌤이. 자, 도형의 이제 대표적으로 y는 2x 플러스 3. 자, 이런 도형이 있다고 합시다. 이건 이제 직선이라는 거 우리 앞에 단원의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미 배웠었죠, 그죠? 자, 이 직선을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도형을 뭐 x축 대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시다. 자, 근데 x축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y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죠? x축 대칭하면 y의 부호가 바뀔 거야. 그거를 도형엔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y 대신에 뭐를 대입하면 될까? 그렇지,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바로 y의 부호를 바꿔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 이 직선을 x축에 대칭하면 이렇게 됩니다.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써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이너스 y는 우리 이렇게 잘 안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바로 이 도형이 직선이죠, 그죠? 이 직선이 바로 x축에 대해서 대칭한 직선이 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y축 대칭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죠? y축 대칭. 자, 방금 우리 x축 대칭을 했으니까 어려운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죠? x축 대칭이라 y축 대칭이라는 건 뭐였어요? 우리 x의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을 점의 대칭 이동에서 배웠죠. 그럼 이걸 도형에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x의 부호를 바꿔주는 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여기 2x 플러스 3에서 x를 치우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x가 들어와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처음 직선을 y축에 대칭한 직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3번. 이 직선을 이번엔 뭐 해봐야겠어? 그치, 원점 대칭도 해봐야겠죠. 자,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원점 대칭 뭐라고 배웠어? x,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x 대신에는 뭐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잠깐만요. 밑에 공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이렇게 쓸게. 자, 원점 대칭이니까 x, y 모두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고. 자, 위에서 볼게요. 자,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y는 그 다음에 x의 부호도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 원점 대칭이니까. x 대신에는 뭘 대입하고 마이너스 x. 그러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 마이너스 y 이렇게 잘 안 쓰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살짝 곱해주면 y는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이러한 직선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얘가 뭐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직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도형의 대칭 이동도 그냥 점의 대칭 이동처럼 풀이를 해주면 되겠다. 단지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고,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원점 대칭은 x, y의 부호 모두 바뀌어야 되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 두 가지 모두 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의 방정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어요. 그죠? 이 원을 x축 대칭해 볼까? 자,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지난 단원에서 배웠으니까 시험에 자주 체제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쌤이 다뤄보는 거예요. x축 대칭이라는 건 뭐야? y의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x-2의 제곱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그죠? 플러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의 제곱은 4,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되겠어요? 근데 우리 이제 y 앞에 음수가 있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살짝 바꿔줄 수 있겠죠. x-2의 제곱은 그대로 쓰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빼주면 이렇게 바꿔서 써줄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뭐 간단한 이야기지만 3의 제곱이나 마이너스 3의 제곱이나 똑같으니까 요 가운데 요 들어있는 제곱 안에 들어있는 요 수의 부호를 살짝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야 그냥. 그래서 우리 원에서도 똑같이 원에서도 x축 대칭해라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바뀐 식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y축 대칭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 그럼 이 원을 원점 대칭해라 그러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는 마이너스 y 해서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의 대칭 이동도 어렵지 않게 풀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어서 페이지 333쪽에 필수 예제 5번으로 가볼게요. 자, 점 4,6을 자, 쌤이 문제 좀 사진을 좀 키워봤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개선해 나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점 4,6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을 p라고 한다. 그러면 p를 바로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x축 대칭이니까 뭐가 바뀌는 거지? 그렇지.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 그러니까 x좌표는 4 그대로 쓰고 y좌표의 부호가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4,6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은 q라고 한다. 그럼 q는 뭐가 될까요? 그렇지. y축 대칭 이동이니까 x좌표의 부호만 이렇게 살짝 바뀌겠죠. 되겠어요? 그때 두 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직선의 방정식 기억이 날려나 모르겠네.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자,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에는 뭐가 필요했어? 기울기가 필요했죠. 직선 항상 구하려면 기울기가 필요해. 그리고 지나는 한 점이 필요하다. 자, 기울기와 한 점.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나는 점은 PQ 두 개씩이나 있어. 그지? 그러니까 지나는 한 점은 P로 해도 되고 Q로 해도 되는데 쓰면 P로 할게요. 지나는 한 점은 4,-6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고 뭐가 없어 지금? 그죠? 기울기가 없죠. 기울기 좀 찾아야 되는데 지금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겠죠. 기울기라는 건 뭐였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구했었잖아. 그럼 봅시다. 지금 P에서 Q로 지금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4에서 마이너스 4로 변할 때는 X가 얼마만큼 증가한 거야? 그렇죠. 마이너스 8만큼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8을 더해줘야 마이너스 4가 되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6에서 Y를 보면 마이너스 6에서 6으로 바뀐 거죠 지금. 그래서 Y가 얼마만큼 증가했다? 12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을 해주면 이거 지금 보니까 4로 약분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이게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PQ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야. 그럼 기울기까지 찾았으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겠죠. 자,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y는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쌤은 헷갈리지 않도록 y는 이렇게 시작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x, 기울기 x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 x 앞에 괄호를 살짝 쳐준다. 그 다음에 지나는 점에 x좌표를 빼준다. 그럼 4를 빼주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y좌표는 어떻게 하라겠죠? 뒤에다가 다소곳이 얹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답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전개해주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전개해주면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길이 곱하니까. 그래서 전개해주면 6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뒤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얹어주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PQ를 지나는 직선은 자 여기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x 이게 PQ를 지나는 그러니까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필수 예제 6번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은 자, 별표 하나 쳐놓고 지금 보시면 어떤 원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다. 오케이? 자, 이제 개념 설명할 때 쌤이 대칭 이동의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뭐 원점 대칭 이 정도 얘기를 했는데 y는 x에 대한 대칭은 좀 중요해가지고 쌤이 뒤로 빼놨어요. 요 필수 예제 6번 하면서 설명하려고. 요게 이제 딱 y는 x에 대한 대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칭 이동의 뭐 네 번째 개념인데 자 한번 보겠어요. 자, x축, y축을 일단 그려볼게. 자, 여기에서 쌤이 자 3,1이라는 점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x좌표가 3이고 y좌표가 1이고 지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한 대칭이니까 y는 x를 그어야겠지, 그지? y는 x를 한번 그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런 선이 있겠죠, 그죠? y는 x. 자, 이런 직선이 바로 y는 x인데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조금 더 길게 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3,1을 대칭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y는 x를 지나쳐서 반대편에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요쯤. 그러면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x, y의 위치가 바뀝니다. 이렇게 1,3. 그래서 뭐 이렇게 y좌표 1이었던 게 x좌표 1로 오고 그 다음에 x좌표 3이었던 게 y좌표 3으로 오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점의 대칭 이동은 그냥 x, y를 살짝 서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게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도형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볼게요. y는 2x-3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합시다. 직선도 하나의 도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차례. 이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시오 그랬어. 그럼 이제 점에서의 이제 y는 x 대칭은 뭐였냐면 x와 y의 위치를 살짝 바꿔줬었잖아. 그거를 도형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x하고 y의 위치를 바꿔주면 돼. 바꾼다. 그럼 여기 y는 2x-3에서 x와의 위치를 바꿔봐. 그럼 어떻게 돼? y 자리에 x가 이렇게 들어오고 x 자리에 y가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면 그게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직선의 방정식 쓸 때 이렇게 안 쓰잖아. y는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어떤 매너라고 할까요? 그런 거니까. 자, 이 y는 마이너스 3을 이제 x쪽으로 이항해주면 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2로 나눠서 y는으로 바꿔주면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요게 뭐다? y는 2x 마이너스 3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직선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도형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 때는 도형을 y는 x에 대칭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xy의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한번 볼게요. 지우고. 자, 그럼 문제로 돌아와서 1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 이 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b 위에 있다. 그때 뭐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데. 자, 원은 뭐야? 도형이죠, 그쵸? 도형. 그럼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랬죠? x, y의 위치를 바꾼다. 오케이? 그러면 자, x 자리에 y가 들어오니까 y 플러스 2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y 자리에 x가 들어오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는 4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요거 x 마이너스 1, x가 있는 걸 앞에 써주는 게 더 이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치만 살짝 바꿔주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또 하나의 원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자, 중심 구해볼까?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중심. 그죠? 1, 마이너스 2.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ax 플러스 위에 있다. 그러니까 지난다는 얘기죠, 그쵸? 지난다. 어떤 직선 위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잖아. 1, 마이너스 2가. 그러면 대입해도 식이 성립하겠죠, 1, 마이너스 2를. 자, 그럼 1, 마이너스 1을 이 직선에다 지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x에 1 들어가니까 a 플러스 b 이렇게 되네. 뭐야? 이게 그냥 답이죠. 문제에서 a 플러스 b를 구해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러므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필수 예제 7번입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335쪽. 네. 직선 y는 3x 플러스 2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원점 대칭을 했더니 2,2를 지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줍시다. 문제에서 낸 순서대로 해야겠죠, 당연히. 자, x축 방향으로 몇만큼? a만큼 이동했다. 평행 이동했다.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썼죠? 지금 직선이니까 도형이야, 도형. 도형의 평행 이동 어떻게 했었지? x축으로 a만큼이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a를 대입해줘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y는 지금 x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야? x 마이너스 a가 들어오니까 3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바뀌겠죠. 되겠어요? 이게 뭐야?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한 거야, 그치? 한 거야. 그 후 뭘 한다? 원점 대칭까지 해줘야 된다. 그지?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도형의 원점 대칭은 그렇지. 우리 원점 대칭 생각해 보면은 x, y의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배웠었잖아. 그러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 해가지고 x의 부호도 바꿔주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에서 y의 부호도 바꿔줘야지 원점 대칭이죠. 자, 그럼 원점 대칭 여기다 하면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전개를 좀 해줄게요. 우변을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2 이렇게.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거 좀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주면 y는 3x 플러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야?
x축에 대해서 x축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원점 대칭을 한 직선이 바로 얘인 거야. 근데 그렇게 이동하면 뭐를 지난다? 2,1을 지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죠? 지난다 라는 것은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 그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대입해주면 이 일은 여기에 2가 들어가니까 6 플러스 3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6이랑 마이너스 2 계산하면 4잖아, 그지? 4를 이쪽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 하면 3a 이렇게 되고 그러므로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